저는 훈민한자 시리즈를 저작한 한돌자 김종호입니다. 주감 김종현 선생님은 훈민한자 시리즈를 감수하신 분입니다. 좋은 훈민한자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며 비록 목소리가 곱지 못하고 말씨가 어눌하나 강의 내용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고치고 또 고치고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hm한자.com에 아래쪽에 있는 맛보기 동영상 강의를 차례로 시청하시고 훈민한자의 원리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훈민한자의 원리와 학습법에 대하여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만화로 보는 훈민한자 포럼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또 hm한자.com에 요약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자를 지도하시려는 선생님은 홈페이지 훈민한자의 원리에서 자원의 해석이 틀리기 쉬운 까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훈민한자의 원리는 처음 한자를 배우는 여러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훈민한자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시청하면 한결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루 자주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거듭하여서 잘못을 저지르고 아차차하고 후회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몸시 밑에 거듭할 루, 어리석을 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게으른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몸시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거듭할 루를 결합하여 여러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거듭할 루는 아는 것이 없고 없을 무가 글자의 모양이 변형하였습니다. 중심이 텅 빈 가운데 중입니다. 여자처럼 여자녀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한두 번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만두면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거듭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여러루는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거듭하여 잘못을 저지른다는 뜻을 나타내어 여러 또 자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누차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여러루 자주루입니다. 다음은 다락집 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2층 집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락집 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거듭할 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목재의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거듭할 루를 결합하여 다락집 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락집 루는 목재로 집을 지으면서 거듭하여 집 위에 집을 폭에 올린 모양으로 지은 다락집, 다락도 층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누각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다락집 루, 다락루, 층집 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루, 자주루는 몸시 밑에 거듭할 루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몸시는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거듭할 루, 곧 거듭하여 잘못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루 자주루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파자 기억고로 기억하면 위에 있는 몸시의 없을 무의 가운데 중에 여자여입니다. 그래서 시무중여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와 가운데 중을 가로 글씨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고서 꿰고 그 밑에 여자녀를 결합하면 거듭할 루, 어리석을 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루는 파자 기억법으로 시무중여이니라, 여러루는 시무중여이니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집 루입니다. 다락집 루는 나무목변에 거듭할 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나무목, 목재를 사용하여서 거듭하여서 집을 짓고 그 위에 포개어 지은 모양을 나타내서 다락집 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집 루는 목무중여이니라, 나무목의 없을무의 가운데중에 여자녀입니다. 그래서 없을무와 가운데중에 가로 글씨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고 꿰고 그리고 여자녀를 결합합니다. 다락집 루는 목무중여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다락집 루의 글자 모양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공교로울 교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마술사가 갑자기 빈손에서 비둘기가 나타나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공교로울 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장인공변에 교묘할 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장인공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교묘할 교의 뜻을 나타내는 숨막힐 고를 결합하여 공교로울 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공교로울 교는 장인이 만든 물건이 교묘하고 성능이 신기하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공교롭다 또 교묘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교묘가 있고 사건을 교묘하게 이 꾸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원 영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공교로울 교, 교묘할 교, 꾸밀 교입니다. 다음은 잠잘면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졸음이 와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잘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눈목변에 백성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눈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눈꺼풀이 내려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백성민을 결합하여 잠잘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백성민은 눈에서 눈알이 빠진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이 글자에서는 눈꺼풀이 내려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원은 잠잘면은 사람이 졸음이 와서 눈꺼풀을 내려감고 이를 잠잔다 또 잠을 자며 쉰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면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잠잘면 쉴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공교로울 교는 장인공변에 교묘할 교의 뜻을 나타내는 숨막힐 고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장인공, 장인이 만든 물건이 교묘할 교, 성능이 교묘하고 신기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장인공변에 교묘할 교를 결합하면 공교로울 교가 되고 또 교묘할 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꾸밀 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잘면입니다. 잠잘면은 눈목변에 백성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졸음이 와서 눈꺼풀을 백성민 내려감고 잠을 잔다는 뜻을 나타내서 눈목변에 눈꺼풀이 내려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백성민을 결합하여 잠잘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쉼으로 쉴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목변에 백성민을 결합하면 잠잘면이 됩니다. 훈과 음은 잠잘면입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과 3급 한자 학습편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6급 한자 학습편 그리고 5급 한자 학습편을 공부하셨습니까? 훈민한자는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을 먼저 공부하고 6급 한자 학습편, 5급, 4급 그리고 3급의 차례로 교육용 한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한자 책에서는 기초 한자를 공부할 수가 없으므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요 학습지도법을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기초학습편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습편의 390글자는 한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하루 1시간에 10글자씩 주 5일간 공부하면 2개월에 다 배우며 한자를 이미 많이 아는 분은 정신을 집중하면 일주일 안에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수업의 과정입니다.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6급, 5급 한자 학습편에서 학습 과정마다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훈민한자의 완전학습을 꼭 지켜나가면 한자를 쉽고 완전하게 잘 배우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공부한 10글자의 기록용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여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짝과 바꾸어 채점하고 기록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내고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따로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훈민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정호의 인터넷 강의로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자를 정성 들여 쓰는데 약 10분 정도 걸리고 수업 중 형성평가를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이어서 가정학습으로 자원 해설을 읽어보고 과제용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5분이나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드백 한자 은행을 5분 안에 끝내면 오늘의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마치면 됩니다.
한자 한문은 도구 교과입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한글로 써진 책을 읽을 때 음은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동음이어의 뜻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내용을 알기 어렵고, 공부를 해도 바른 뜻을 이해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어물쩍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도 내가 알고자 하는 한자어가 동음이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무딘 칼로 요리를 하거나 삽으로 흙을 파서 손수레로 운반하며 공사를 하는 셈입니다. 한자를 잘 알고 공부를 하면 잘 드는 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요리를 하거나 중장비로 토목공사를 하듯이 짧은 시간에 능률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고층 빌딩을 짓는 건축 재료는 어휘력입니다. 한자를 잘 알아야 어휘력을 높일 수 있고, 어휘력이 높아야 학습력을 높여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으므로 한자 한문은 도구 교과입니다. 한자를 잘 배우고 나면 어휘력이 높아지고 그 어휘력을 도구로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1시간씩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390글자와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학습편 400자, 5급 480자, 4급 480자, 3급 460자와 수련문제 풀이를 하는데 1년 3개월이면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학습 땡땡땡. 여러분은 약 1년 3개월 동안 훈민 한자를 공부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모두 10년 동안, 그리고 평생 한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급에 응시하면 한자의 근본 원리를 배우며 고차원 학습을 하므로 고득점으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다른 교재를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과는 달리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합니다. 훈민 한자를 잘 배우고 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선생님의 한문 강의를 듣고 교과서나 노트를 쭉 훑어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문 공부를 해도 항상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검증한 사실입니다. 어휘력이 높으므로 잘 드는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공부가 잘 되며 모든 과목의 학습력이 높아져서 여러분의 성적이 날로 향상하여 우등생이 되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훈민 한자에서 배운 한자 학력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의 공부를 할 때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신문이나 잡지를나 또 소설을 읽을 때에도 뜻을 모르는 한자어는 사전을 찾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친구들과 토론하여 용어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면 모든 공부가 쉬워지게 됩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제3외국어로 한문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면 고득점 할 것이며, 대학교 진학에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요 로우스쿨에 진학하려고 공부할 때에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 최고 인기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은 물론이요 각종 취업 경쟁에서 큰 힘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부득이 한자 능력 검정 시험 8급, 7급, 6급, 5급을 다른 교재로 배웠으므로 훈민 한자 강의 4급과 3급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려면 힘들지만 차선책으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자원을 글자마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 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1강 2번 사람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잠길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이 든 유리컵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길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머무를 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무를 임을 결합하여 잠길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어는 잠길침 심씨 심은 물체가 물속에 머물러 있으니 이를 잠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침이 있고, 물에 잠겨 있듯이 마음이 끌려 이 빠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릭이 있고,
물속에 잠겨 있듯이 2에 진척이 없고 3 머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체가 있고 물에 잠겨 잘 안 보이고 4 흐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침이 있고 성시로 써서 5 심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심청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잠길 침, 빠질 침, 머물 침, 흐릴 침, 그리고 심시침입니다. 그래서 성시의 뜻으로 쓰일 때는 심으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개침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예전에 나무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개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 변에 머무를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무를림을 결합하여 베개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베개침은 나무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잘 때 머리 밑을 받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베개 또 벤다는 뜻이며 보기로 목침이 있고 철로 따위의 밑에 나무로 베개처럼 만든 괴는 이 침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베개침, 침목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잠길 침은 물수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물수, 물속에 어떤 물체가 머물러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잠길 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빠질 침, 머물 침, 흐릴 침, 그리고 성시로 써서 성시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하면 잠길 침이 됩니다. 다음은 베개침입니다. 베개침은 예전에 나무목, 나무로 만들어서 머무를 힘, 머리 밑에 머무르게 하여서 곧 머리 밑을 받쳐서 잠을 자는 것이 베개라는 뜻을 나타내서 베개침이 되었고 또 그 베개처럼 철로 따위에 괴는 나무가 침목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침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머무를 힘을 결합하면 베개침이 됩니다. 다음은 갓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선비들이 쓰던 갓의 그림이 있습니다. 갓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덮을벽 안에 으뜸원과 그리고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갓의 뜻을 나타내는 덮을벽이 납작한 모양으로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머리의 뜻을 나타내는 으뜸원과 법도촌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갓관, 관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갓관은 갓이나 관을 머리에 써서 양반의 법도를 지킨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갓 또는 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의관이 있고 사람이 쓴 관에 비유되는 달개 이 벼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관이 있고 처음으로 관을 쓰고 성인이 되는 예식이 3 관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례가 있고 갓을 쓰는 머리는 몸에서 4 으뜸 또는 머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갓관, 관관, 볕관, 관례관, 으뜸관입니다. 다음은 너여입니다. 도우미 그리면 선생님이 이것을 말해볼 사람 하고 말하니까 저요 하고 학생이 손을 들고 다시 선생님이 너 하고 지명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너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강물의 뜻을 나타낸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여자녀를 결합하여 너여 여수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너여는 중국의 회수상류에 삼각줄을 쌓고 흐르는 강물의 모양이 여자녀의 글자 모양과 흡사하여 이 여수라는 뜻이며 보기로 여수가 있고 글자의 음이 너여와 같으므로 곧 음이어로 쓰여서 이를 너라는 뜻이 되었으며 보기로 여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너여, 여수, 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갓관, 관과는 덮을명 밑에 으뜸원과 그리고 마드이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덮을명은 머리에 덮어서 쓰는 갓이나 그런 관이라는 뜻이고 으뜸원은 머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디촌은 법도촌입니다. 그래서 갓을 으뜸원 머리에 써서 법도촌 법도를 지키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갓관 관관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볕관 관례관 으뜸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여 너여입니다. 너여 여수여는 물수는 강물의 뜻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여자녀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수 상류에 삼각줄을 흐르는 그 강물이 물수변입니다. 여자아녀의 글자 모양과 흡수하여 여수의 뜻이 되어서 여수여인데 그 음이 너여와 흡사하여서 그래서 그 뜻도 너여가 되어서 곧 음이어로 쓰여서 너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여자녀를 결합하면 너여가 됩니다. 다음은 왕비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 왕조 시대의 왕비의 그림이 있습니다. 왕비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자녀 변에 몸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몸기를 결합하여 왕비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왕비비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짝도 배필이란 뜻이며 이 짝배와 그 뜻이 흡사합니다. 주로 왕의 배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일 왕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왕비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글씨에도 귀천이 있어서 왕비비는 주로 왕족에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훈과음은 왕비비, 짝비, 배필비입니다. 다음은 간사할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마음씨 나쁜 여자들이 셋이 모여서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간사할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자녀 밑에 여자녀 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여자녀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여자녀 둘을 나란히 결합하여 간사할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간사할간은 나쁜 여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의롭지 못한 일을 꾀하니 그 행실이 이를 간사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간사가 있고 간사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이 간음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통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간사할 간, 간음할 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왕비비는 여자녀 변에 몸기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니 짝도 배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짝비 배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주로 왕의 배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어서 왕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녀변에 몸기를 결합하면 왕비비가 되고 또 짝비 배필비가 됩니다. 다음은 간사할간입니다. 간사할간은 여자녀 밑에 여자녀 둘을 나란히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여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의롭지 못한 일을 꾀하니까 그 행실이 간사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간사할간이 되었고 또 간사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간통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간음할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녀 밑에 여자녀 둘을 나란히 쓴 곧 여자녀 셋을 결합하면 간사할간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간음할간이 됩니다.